좋아요, 구독.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배를 울렸는지 살펴봐야겠죠.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종목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름도 바뀌었죠. 세 번째 종목을 살펴볼 텐데 중국의 이 경기 부양책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종목인데요. 중국은 올해 이 12조 2천억 원 위안 우리 돈 약 2,339조 원을 투자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고 하죠. 지난해 대비해서 12%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요. 투자 대상 인프라는 교통, 에너지, 발전시설, 산업단지 등이라고 하는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에서 새 건설 장비인 디벨론을 선보인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종목의 이슈도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번엔 부지런히 적어주신 것 같네요, 두 분 다. 그렇다면 보드를 들어주세요. 전문가님. 적은 중 제일 잘 적으셨어요. 지금 그래요? 글씨체가 최고로 좋았어요. 양봉, 올라, 찢었다. 네. 찢었다. 이건 뭐 딱 봐도 좋은 얘기인 것 같고. 야, 이번에도 영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은 다릅니다. 자, 예고편 이 내용도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찢었다. 네. 뭘 찢었을까요? 어떤 걸? 네, 이 사실 좀 더 수위 높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방송용으로 이제 순환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월화는 이제 도놀이 스탁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에 대해서 몇 번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한 2주 전부터 이거 제가 바닥권에서 올라갈 거니까 모아두시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기존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 이제 현대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 사명이 바뀐 회사인데 기존의 매출의 비중이 중국 향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이 대단히 좋은데 비해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그동안 내려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 이 부분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중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당연히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뭐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 국가들마다 SOC 사업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한다. 미국에서 바이든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엄청나게 돈 쏟아부었잖아요. 북미향 매출이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개발도상국들,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서 자원 개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당연히 중장비 들어가잖아요. 매출이 중국향을 개발도상국이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이었는데 실적은 그대로인 거예요. 매출이 조금 줄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중국이 한 2,400조 정도 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연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조정 나올 때부터 이거 쌍바닥 찍고 급등 한번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총 1조짜리 요즘 우습습니다. 그냥 급등이 나와요. 한 10%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한 10%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18%, 19%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정말 찢어버렸다. 찢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외인 기관 주도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고점 자리, 이제 차트를 잠시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현대두산 인프라코는 이제 전고점 자리를 오늘 돌파를 좀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적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실적이 좋은 종목 이런 것만 찾아서 투자를 하기보다는요 어떤 모멘텀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 노리시면 이런 식으로 급등을 막거나 아니면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딱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시장에서 이슈 크게 되면서 좀 올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거래량 2,200억 터지고 급등했기 때문에 뭐 한두 차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한 번 더 전고점 돌파하고 시세를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엉덩이 무겁다고 해서 급등 안 나오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 간다 이 말에도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정말 굉장한 시세를 보였죠. 게다가 중국향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책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 리세션. 자, 예고편. 어떤 예고편이었을까요? 이게 호러일지 아니면 로맨스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예고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리세션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예고편이다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하고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찢었다. 공감합니다. 이게 두산인프라코, 현대두산인프라코 같은 이런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 이런 엄청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을 솟는다는 거는 그동안 참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나 큰 장대 양봉이 솟았냐. 지금 놀랍거든요. 이런 종목이 정말 개별주처럼 평소 거래량의 한 10배는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으로 보면 이게 강력한 그 이제 경기 침체 신호다라는 게 경기 침체가 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에서 지금 2,339조를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SOC 사회 간접 자본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 전부 철도 뭐 교량 이런 거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트렌드하고 딱 맞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두산인프라코가 현대한테 매각을 하고 나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봉을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공감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꿈틀거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만 타이밍을 지금 나 이거 지금 죽어도 사고 싶어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한 3, 4일 정도 기다리면서 아까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를 분출했기 때문에 이 워워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며칠 정도 거래량이 터진 거에 대해서 거래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리세션 자체는 호러물인데 이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맨스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고편인데요. 이 종목 좀 급등을 보였죠. 워워 이렇게 한김 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타이밍 공략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그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네 번째 이 배를 울렸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네 번째 종목 LG 이노텍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바닥을 찍었을지 이 2분기 실적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전장 사업이 하나둘 빛을 보고 있다라고 하죠. 지난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LG전자 전장 사업부가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섰고요. 계열사인 LG 이노텍 역시나 이 전장 부품 토탈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이 같은 기대감이 들어서였을까요?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두 전문가님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의견 다 적어주셨나요? 네, 이제는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그렇다면 보드를 틀어주세요. 과연 바닥일까?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이폰 15 언제 재고에 장사 없다. 저 아직 아이폰 12 쓰는데 벌써 15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닥일까요? 글쎄요, 과연 바닥일까요? 알려주세요.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 뭐 정말 개인 빼고 다 샀거든요. 개인 빼고 다 샀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봐도 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부근에서
쌍바닥을 일단 찍어놨어요. 오, 좋아요. 그래서 이거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차트만 봐서는. 그리고 수급도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앞에 2021년도였죠. 이제 저항대를 이렇게 지금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역배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2,5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시장보다 굉장히 약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뭐 애플 관련한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 산업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글쎄요. 저는 바닥이지 않을까? 바닥이다 이게 아니라 바닥이 아닐 거야 이게 아니라 바닥일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입맛에 안 맞으시구나. 네, 아까도 보셨지만 막 신고가 가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일단은 상승으로 돌아세운 거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27만 한 4천원이나 5천원 단의 이 저항 자리 위로 주가가 올라서고 뭐 61선, 121선의 이 중기 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우리가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뭐 요새 무거운 것들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자. 약간 그런 관점으로 바닥일까 하는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 바닥일까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인을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또 보드를 없애셨어요. 저 아이폰 12 쓴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폰 15 이야기 벌써 들고 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아이폰 14가 지금 나와 있죠. 네.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15가 나온다고 하던데 올해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아이폰 15가 언제 나오느냐? 지금 LG 이노텍의 과거에는 이제 애플향 비중이 높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애플이 잘 나가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그랬는데 애플향 비중이 지금 77%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애플에 살고 애플에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가 지금 잘 팔렸다고 하는데 그게 22에 대비해서 잘 팔린 거지 목표치를 달성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도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누가 전자제품 산다 그럴 때 말립니다. 연말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면 전자제품은 해가 바뀌면 반값이 돼요. 제가 무슨 값이라고는 차마 여기서 얘기 못 하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인가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바닥은 아닌데 제가 이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뭐 예측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에 있는 종목 사서 짧게 치고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보면 역배열에 잡아서 정배열 올라갈 때 던진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을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봉이 20주선에 약간 양봉으로 올라탔어요. 저 주봉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봉이네요. 지금 그런데 약간 올라탔는데 목표가를 높게 보면 안 돼요. 28만 원, 30만 원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닥권에 사서 짧게 치고 나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28만 원 정도의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덥석 잡지 마시라. 이런 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